출발 새아침.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지만 김 위원장은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부산에 갈 이유를 끝내 찾지 못했다. 만나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습니다. 또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겨냥해서는 구걸 행각이고 외세 의존이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비난은 매우 부당한 것이고 우리 정부라고 해서 북한에 대해 언제까지 마냥 관용을 베풀거나 그들의 무례한 반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남한 정부를 탓하며 속꿉놀이를 할 것인가? 당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요. 관계가 늘 일방적일 수는 없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으면서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런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마냥 달콤한 멋은 아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멋입니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오늘 뉴스벗 새로운 얼굴과 함께 하는데요. 임경비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예. 제가 이제 시사 방송 작가로 오래 활동을 해왔었고요. 최근에는 네. 이제 유튜버로 헬마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걸 가져오셨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제일 주목해볼 만한 뉴스가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의 종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와 봤는데요. 어제 이제 NSC 상임위가 끝나고 네. 다시 한번 확인된 우리 정부의 입장, 일본의 변화가 없이는 종료 결정을 처리하지 못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이대로 시간이 가면은 오늘 밤 12시에 이게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16년 11월 이후에 3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17시간도 채 안 남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뭐 원칙적인 입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일본이 먼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일본도 NSC 회의를 했는데 결과는 뭐 우리랑 같았습니다. 너네가 먼저 철회를 해라.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도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만 주목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우리 정부가 꺼내든 것은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등을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예, 그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우리가 안보물자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이 하는 거를 못 믿겠다. 이러면서 수출 규제를 우리 쪽에 이제 가했죠. 네. 어떤 시사 만화가 분이 좀 재밌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 특유의 선제 따귀 전략이다. 그게 뭡니까? 선제 따귀. 예전에 이제 저희 그 드라마, 그 90년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재벌 2세 남자 주인공을 여자 주인공이 따귀를 빡 때리면 그렇죠. 남자 주인공이 나를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이러면서 이제 반하는 그런 거를 기대한 게 아니냐. 이게 마치 이제 예전에 2차 세계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를 먼저 공습을 해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따귀를 때리면 우리 말을 듣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했듯이 한국한테도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양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 따귀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이거 너무 올드한 전략 아닙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작가님께서는 결국 이대로 이제 지소미아는 종료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혹시 안보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양국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핸들을 먼저 꺾어서 해결이 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일단 지소미아가 없어도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티사라고 네.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있어가지고 이 루트를 통하면은 정보 공유를 군사 정보 공유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로서는 그 일본하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는 미국 눈치를 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은 어쨌든 계속해서 지소미아 깨지 말아라 이런 지금 압박을 하는 거죠.
사실 지소미아 자체가 미국의 그 동북아시아 전략,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북한과 중국에 맞서게 하자, 그런 축이 돼달라, 이런 이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당장 도루묵이 되게 생겼으니까 미국 국무부는 상당히 좀 실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네. 그리고 지소미아가 사실 한일이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T사는 미국을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직거래를 좀 해라. 가까이 살잖아.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네. 하여간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이제 미국이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이것도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래저래 미국이랑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본도 빨리 선제 따기 전략인지 뭔지 그것도 좀 풀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제가 두 번째 이슈로 가져온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현역 절반 물갈이 정말 될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왜 안 믿으세요? 한다는데. 예. 물론 이제 어제 그 박맹호 한국당 사무총장이 이제 개혁 공천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렇죠. 지역구 의원의 3분의 1을 쳐내고 불출마를 밝힌 의원들이랑 비례대표를 합치면 한 절반 이상 바꿀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3분의 1 이상을 교체하는 물갈이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럼 우리는 바꿔 더블로 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무슨 카드 게임 하는 것 같네요. 예.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선거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네. 바꾸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어떤 혁신을 보이는 정당들이 주로 이겨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누가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으로 비춰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거가 달라졌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경쟁이 이제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네. 그거를 실제로 관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한국당 총선 기획단에서 이렇게 딱 과감하게 공격적인 이런 혁신안을 내놨는데 너무 안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찬물을 끼얹는 얘기도 있는데. 예. 지금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 아기들이 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뺏는 거 굉장히 네.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럼요. 절대 안 뺏겨요. 애들 힘이 예. 세더라고. 근데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으라는 거 그거 사실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갈이 공천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엄청나게 강력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당 장악력이 필요하다. 그럼요. 네. 네,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그만하시고 집에 가시라. 이제 이게 해야 되니까. 네네.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예전에 이제 김영삼 총재라. 김대중 총재나 이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2012년, 16년 이 총선의 양상만 생각을 해보셔도 그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12년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라는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네. 그래서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이런 새 얼굴들을 내세워서 쇄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수장이었던 문재인 당시 대표, 강력한 당 장악력을 기본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게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요. 네, 그렇죠. 내세워서 여하간 이제 인재 영입이나 쇄신으로 총선 승리를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싹 기분 좋을 만한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장악력이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도 네. 힘들게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어제 이제 쇄신안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급하게 나오는 제스처가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잖아도 한국당 당내에서는 약간 자조 섞인 목소리로 우리 당의 특산품은 개파 싸움이다. 네. 이런 말을 할 만큼 네. 여전히 친박계 비박계 개파 갈등 여전하고요. 이게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겠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찍어 누르면서 개혁 공천을 성공을 시키려면 네. 이제 컷오프를 시켰는데 다 무소속으로 하겠다고 튀어나간다든지 공천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뒤엎는다든지 이거를 묶어 놓으려면 얼마나 좀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청와대에 있다가 왜 국회에 있다가 왔다 갔다 이동형 단식을 하느냐 막 이러면서 황제 단식도 하고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예. 조금 그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서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뭡니까? 자, 세 번째 이슈는 조금 제가 가벼운 걸로. 물론 이제 본인들한테는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네네. BTS 얘기인데요. BTS 정말 뜨겁죠. 이번에 논란이. 예. 이제 BTS의 군 입대 문제가 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를 했는데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이 복무 혜택 이거는 결국 이번에 빠지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문화계나 이제 팬들 사이에서 방탄소년단만큼 한국을 알리고 위상을 높인 예술인이 몇이나 되느냐? 네. 뭐 국제 콩쿠르 우승자나 올림픽 우승자 뭐 이런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대중문화 부문에서 성과를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비슷한 병역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런 논란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 뭐 바꿔지지가 않는 거네요. 예, 이번에 이제 국방부가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네. 기준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피아노 같은 경우에 쇼팽 콩쿠르라든지 뭐 올림픽 같은 이제 공인된 국제 대회라든지 이런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대중음악에만 그런 혜택을 주게 되면 뭐 영화나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사실 방탄소년단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뭐 빌보드 차트 1위도 하고요. 요즘 네. 엄청나게 우리 그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는데요. 예, 뭐 MTV 음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네. 국방부에서는 이제 여전히 그런 기준들이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대회 뭐 이런 거랑은 성격이 좀 다르다. 아. 그래서 애초에 뭐 사실 이 문제는 논란이 많았던 것이 각 개인들이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어떤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을 받고 이런 게 왜 꼭 굳이 병역 혜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느냐. 네. 이게 뭐 60년대 70년대 이런 때에 소위 국위선양이라는 말로 이제 정당화를 하던 시절 그때랑은 지금 좀 시대가 다르지 않느냐. 이래서 병역 특례 자체를 좀 없애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런 비판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방부에서는 일단은 현상 유지 이런 안전한 선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얼굴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콜라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베테랑 의원이시죠. 정태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처음 뵙는 여기 우리가 좀 처음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우선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예. 죽기를 각오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타임에 무슨 명분으로 이런 단식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그래도 같은 당이시니까 예. 자유한국당의 정태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 우리나라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밤 자정이 되면은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그렇죠.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루 동안 마지막 협상이라기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단순히 한일 그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 일본, 미국 간의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에서 결정적인 삼각축에서 한 축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점증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블록이 하나 무너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한미 군사 동맹 자체가 약화될 것이고 그래야 되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위협은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투자하거나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과 외국 자본에 대해서 아주 나쁜 신호를 주게 되면 한국 경제에도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길거리에 보면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를 너무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도 제의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정부는 마이웨이를 지금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국민들의 길거리에서 지금 찬바람 맞으면서 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가지고 뭔가 국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런저런 길들이 다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야당 대표로서 그런 국민의 정서를 담아내 가지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그러한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또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예. 안 할 수가 없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강훈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말씀대로 다 그냥 접어준다고 치더라도 지소미아 때문에 만약에 단식하시는 거면 일본이 수출 규제해서 생긴 지소미아 종류의 사항 때문에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단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위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주미 대사관 앞에 가서 단식을 하실 일이지 그게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할 일인지 모르겠고요. 여의도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봐라. 근데 이게 무슨 그런 얘기가 말이냐면 있군요. 뭐 죽기 살기로 단식한다 이런 뭐 각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1야당 대표님이 그렇게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본인의 단식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지는 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문제는 발을 보면 이렇습니다. 박찬주 대장 영입에 실패하고요. 네. 그다음 김세연 의원께서 용단하시면서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1야당의 대표는 그런 것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고 난 직후에 현역 의원 50%까지 물갈이 한다고 발표까지 합니다. 네. 발로만 보면 말이죠. 말로는 죽기 살기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지만 발로만 보면은 안에서 잃어버린 지도력, 즉 구심력이 상실돼서 네. 원심력을 회복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결국 밖에 나가서 센 외부적 전선을 만들어서 본인의 리더십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대표께서 뭐 그런 용단을 갖고 하는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만 저는 방향과 방식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좀 다르게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당내는 50% 물갈이 선언해놓고 밖에 나서 저러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볼 땐 잘 납득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지금 정당 지도자는 특히 야당 지도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당내 문제는 당내 문제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국정에 관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여당이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들 정말 상당히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팍하고 그래 정말 모질게 논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조롱 섞인 말. 이래 강훈식 의원은 그래도 오늘 좀 점잖게 표현했는 정도가 이 정도고 네. 정말 입에 닳기가 힘들 정도로 저렇게 묘욕적이고 또 조롱하는 것으로서 과연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태도가 바로 오늘과 같은 우리나라 국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가져왔다. 사실 일본 대사관회가 데모해라. 미국 대사관에 데모해라. 이게 정부 여당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지금 지금 아마 이 한일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한일 무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 정부의 끊임없는 일본의 자극하는 행동들. 그죠? 네. 이런 행동들에서 나온 거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해가지고 네.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대신에 현금 나눠주는 복지가 무한히 늘어나고 그리고 세금이 무한히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남 이야기 할 거 아닙니다. 이거 일본 대사관에 가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네. 미국 대사관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정말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경제정책, 외교정책,
안보 정책에 대한 국정의 대전환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또 그 부분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생각을 저와 합니다. 관련된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조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단식이나 삭발은 국민 분노위에 하시는 거예요.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해봐서요. 저는 해봐서 아는데 네. 단식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안타깝긴 해요. 제1야당 대표가 나가는 게. 근데 왜 제가 왜 아까 차라리 간다면 그러니까 대사관 앞에 미국 일본 대사관 앞에나 일본 대사관 앞에 가라는 건 국민의 분노는 거기를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분노 위에서 본인이 단식하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납득이 안 간다. 국민이 지금 아까도 우리 정원님 계속 지소미아 문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원인 그리고 그게 진행되어 왔던 과정 그리고 국민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맞는 것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의 심정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라고. 결론적으로 이제 명분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명분의 방향도 조금 틀렸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그 단식이라고 하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이 옳으냐 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자, 그 부분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냐. 지금 절박합니다. 지금 사실 IMF와 같이 국제적인 위기도 없는데 이렇게 경제와 안보와 외교가 총체적인 난맥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강원식 의원님은 뭐 일본한테 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합쳐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과 잘못된 경제 정책과 잘못된 안보 정책 때문에 나온 겁니다. 국정의 대전환을 가져옵니다. 이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결국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론, 일방적인 그 일본의 문제, 물론 일본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잘못되는 다시 궁극주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데 협상회 당사자를 두고 죽청을 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말 그 위정책사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듯한 모양으로 대응할 때 그것도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그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죽창 들어라 소리나 하고 그다음에 다시 지금 근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국채보상 운동을 다시 하자. 이런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소미아 사태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그 뭡니까 이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니 북한에서 넘어오는 이 자유를 찾아왔고 풍요를 찾아왔는 이 탈북자 노무 모자가 굶어 죽도록 만드는 이런 세상,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일단 너무 여기가 뜨거워서 여기서 제가 일단 끊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단이 조금 제한돼서 이렇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오늘 2부 지금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나오셨고요.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 함께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1부에서 이제 연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황교안 당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출구 전략은 그렇다면 뭐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여당과 나머지 그 3야당들이 모두 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처럼 우리 모든 걸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만 사실 이걸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냐. 또 지금 뭐 지소미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공수처 문제, 뭐 선거제 문제 이런 얘기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협상은 가능한다 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박지원 의원님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은 바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절박함을 너무 폄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박하면 폄하했다. 예, 지금 지소미아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안보 지형이나 경제 문제에 너무나 절박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선거법 문제 이것도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공수처는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검찰개혁 방향과 완전히 반대대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출구 전략이 뭐냐고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정치는
막힌 듯할 때 새로 뚫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꽉 막힐 때 그러면은 단식을 안 하고 다른 수단이 있느냐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청와대가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어쩔 수 없다. 독주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절박한 심정을 누구한텐가 전달하는 표현의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출국을 바라보고 뭐 작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출구를 바라보고 이걸 감행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사직생의 각오로 시작을 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너무 그런 식의 생각이었다면 너무 전격적으로 사실 당 내에서도 좀 얘기되도록 너무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지금 여쭤보는 아니죠. 거였죠. 그거는 청와대에다가 영수회담 국정대전환을 위한 영수회담을 하고 거절되는 바로 다음 날 바로 시작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렇게 절박하시면 좀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좀 하세요. 다 같이. 왜 대표만 그렇게 두세요. 진짜 죽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분노 위에 좀 서야 되는 것 같아요. 분노 위에 서야 야당은 된다. 그래야 된다. 네. 근데 당내에서도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는 느낌은 안 들어요. 옆에서 보면 우리 당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동조 단식이라는 것들이 원래 그런데 하는 거거든요. 네. 같이 가서 단식도 하시고 우리 정말 절박하다. 또 대표를 죽이지 말아달라. 원래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역산해 보면 20일 날 왜 이렇게 뭐 조롱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19일 날 뭐 어제 하면서 전날은 영양제를 받고 다음 날 단식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12월 3일 날이 한 보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대략. 이제 그렇게 보면 12월 3일부터 패스트트랙 상정이 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름 정도가 단식 농성의 거의 이 마지노선입니다. 그 이상 가면 우리도 말려야죠.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그 이상 가는 것들은 막아야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건강이 그렇죠. 위험하죠.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건강이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런 절박함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으시려고 계획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절박함의 말씀은 맞지만 가령 예를 들면 어제 국회의장하고 사당 대표 여야 사당 대표 만나는 자리도 그렇죠. 안 나오셨죠. 호소하셨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본인의 거기 투쟁의 현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은 갑박 길거리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야 사당 대표가 다 만나기로 한 자리에 네, 오셔서 우린 정말 안 된다. 이런 호소의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굽는 것보다 지금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본인에 맞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텐데 우리는 잘 공감도 안 되고 한국당 의원들이 같이 하는 분들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절박하게 계속 굽는다 하시니 이거야말로 그냥 우리로서는 그냥 내부적인 리더십의 상실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박하고 이런 거 다 동의해 100번 뭐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한국당이 좀 방법, 전략 또 제1야당 대표의 어떤 권위 또는 아니면 또 투쟁 방식 이런 것도 좀 전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국정의 대전환이 아니라 투쟁의 대전환을 지금 하실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이웨이로 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타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현재 분위기상으로 타협이 지금 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식이 최고의 수단을 꺼냈던 거죠. 지금 그러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워싱턴 가 계시는데 예. 원내대표하고 상의가 된 걸까요? 네,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겠죠. 아,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 예. 이 대화하는 것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또 마지막 이 절박함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네. 그건 또 병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이제 또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두 분이 지금 문 대통령이 함께한 그 국민과의 대화를 이제 보셨을 텐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첫 번째 질문을 한 분이 바로 이제 민식이 엄마라고 하는 그 아이가 이제 내 눈앞에서 사고를 당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왜 민식이법이 통과가 안 되느냐. 그러니까 횡단보도, 스쿨존에서 횡단보도에서 그 아이가 사고당하지 않도록 뭐 방지턱이나 아니면 카메라 같은 거를 달아달라 뭐 이런 법인데 결국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늦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드디어 일 하나 했네.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그동안 안 하고 왜 맨날 싸움만 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민식이법을 누가 발의하셨냐. 우리 강의식 의원 아니겠습니까? 대표 발의하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국회가 도대체가 힘들게 갔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민식이법은 사실은 네. 제가 이제 고 김민식 군 부모님도 뵙고 발의하기 전에 근데 민식법 김민식 군이 9월 11일 날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법안이 발의된 건 10월 11일입니다. 정확하게 한 얼마 달 안 뒤에. 됐죠. 예. 그리고 10월 10일 날 하고 지금 이제 한 달 보름 만에 소위를 통과했으니까요. 사실 민식이법은 계류가 오래되거나 이런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희들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근데 다른 법안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네. 이름. 저는 부모의 한을 담아서 아이 이름으로 법 짓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태호 유찬이법이라든지 한음이법이라든지 다른 법들은 거의 다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많게는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그렇죠. 오래된 거군요. 그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국회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왜요? 3년이나 다녔는데 그리고 사실은 저 울컥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3년 동안 아이 이름 붙여가지고 아이는 죽고 아이 이름 붙여갖고 3년 동안 국회를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일일이 편지도 쓰고 다 했다 이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이. 근데 정말. 이게 다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한 달 뒤면은 더 이상 이 법은 다 폐기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일 때는 또 새로 발의해야 됩니다. 근데 새로 발의하러 가고 싶겠냐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떤 한 부모님의 목소리를 건네 들은 걸로는 더 이상 국회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오죽하면 내 자식 이름 붙여갖고 우리의 한을 담아서 이름 붙여갖고 그 법 만들고 싶었겠느냐. 그렇죠. 절절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실제로도 그런 편지들 아마 의원님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어머님 아버님 실제 손으로 다 편지 써갖고 보내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모습 속에서 사실은 국회의 이런 문제들 좀 다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훈식 의원님이 아주 좋은 법을 발의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크게 도움을 준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개개인의 사건에 대한 반응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설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 제도를 새로 설계했을 때에 그 제도가 다른데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옛날에 삼성 구미 공장에서 화학물이 폭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네. 급하게 만든 법이 화평법, 화학물 이 평가에 네, 관한 법률이나 화학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결국에는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기초 소재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엄청나게 장애가 주고되고 그렇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제도를 설계할 때는 그 사건 자체만에 대한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과 연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법안이 통과될 때는 또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결해야 이 된다. 특히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우리 강훈식 의원님이 아주 좋은 법안을 발의했고 또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네. 그거를 제도화하는 것하고 법안을 만드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네. 그냥 이건 뭐 쟁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 돼서 전 이제 제1야당 대표님 저렇게 밖에 나가서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게 이제 아직도 행안위 전체 회의를 갔다가 법사위를 갔다가 본회의를 와야 되는데 혹 행여나 제1야당 대표님 저렇게 밖에 나서 굶고 계셔서 네.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거나 네. 법사위에 묶이거나 이런 일은 정말 우리 의원 대 의원으로 제가 편하게 정말 야당 의원님 협조 꼭 해주셨으면 정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러면 도와주시겠죠?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통과하고 다른 싸움은 또 하시자고요. 예, 이거 안 가도록 또 이렇게 문제로 갈지 말고 저렇게 이런 문제는 보니까 그냥 이 하고 다른 싸움을 하자니까. 민식이법을 가지고 야당 대표의 이 단식을 또 저렇게 또 폄하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꼭 통과시켜 주시라고.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짧게 마지막 이슈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을 3당 원내대표들이 방문하고 있으면서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방위비 협상 어떻게 해결합니까? 특히 저는 좀 아쉬운 게 3당 대표들이 원래는 서로 이제 통일된 의견을 좀 만들어서 좀 얘기하기로 했다가 이게 좀 결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방위 분담 문제보다도 저는 이 나경원 대표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3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같이 방문한 건 나는 의미가 있다 봅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다. 거기에서 통일된 의견을 그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문제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해외 여행을 같이 가면 거의 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될 때 뭔가 좀 의미 있는 인간적인 컨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관련님? 아니 이제 좀 아쉬웠던 건 말씀한 것처럼 결의안이라도 국회에서 좀 만들어서 세 분이 같이 가셨으면 모양은 좋죠.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가지고 네. 제 교섭단체 세 대표 원내대표가 그 미국을 방문한 것 이런 건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늘 교과서처럼 말하는 외교와 안보는 초당적 협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그거는 초당적 협력이라는 게 20대 국회에서 돼본 적이 없습니다. 외교 안보에 대해서. 그런데 우상호 의원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낮에는 뭐 그것 때문에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밤에는 2부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런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오히려 논의를 하지 않겠니 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그랬어요.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낮에는 초당적 협력을 하고 네. 밤에는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여야 대표들의 할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가서 그런 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럼요, 거다. 그러면 그리고 그런 사실은 그 어쨌든 합의해서 마지막 문제들을 풀어내는 20대 국회 그렇게 욕먹었는데 마지막 노력까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노력은 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그럼 제가 알기로도 결과적으로는? 네. 우상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영 대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세 분이 돌아오시게 되면은 이 패트 이게 해결이 좀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거는 모르죠.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모르죠. 네. 저 정부 여당이 특히 청와대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네. 이 논의를 해야 되느냐? 논의하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 문제의 출발점은 그 청와대가 너무나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네. 이 1.1획도 고치지 않고 통과시켜야 된다. 너무나 이렇게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의 재량이 상당히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청와대가 열린 마음으로 대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당으로 하여금 협상의 여지를 좀 더 남겨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강 의원님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나 충청도 말에 제가 지역과 충청도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청와대가 중요했으면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슈. 끝에 와서 이렇게 자꾸 청와대 탓하지 네. 말고 여야의 합의할 문제는 여야가 합의하고 네. 청와대와 싸울 문제는 청와대와 싸우는 야당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국회가 할 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진짜 좋은 말씀인데 9585 쓰시는 분께서 제발 일을 좀 하면서 싸우세요 이런 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여의도 중사 시간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태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 새 아침 8시 뉴스 듣고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